인사 말씀과 강사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8일 지식문화강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료에 있듯이 박상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상설 선생님은 우리 나이로 지금 94세입니다. 본인께서 이제 맨 앞에 보면 설명이 있는데 바람풍에 노인농장에서 풍온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 나이로 90살로 현역 뛰고 계시는 분이 별로 안 계세요. 그래서 여기 박상설 선생님은 지금 더 아시안이라고 아시아 기자협회에서 발간하는 여기 이제 그 아시아 기자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지입니다. 여기에 고정 칼럼니스트예요. 그러니까 현역으로 지금 여기 매월 이제 칼럼을 쓰고 계시고,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자연과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지금도 현역으로 강의를 하고 계시고, 1박 2일 지방에 초청을 받으시면은 학교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정을 해주는 호텔에서 주무시지 않고 학교 운동장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 캠핑 사이트에서 직접 캠핑을 하시고 밥을 지어 드시고 커피를 마시고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현재 홍천 광원리에 나비 캠프라는 그 캠프를 하고 계십니다. 좀 이따 아마 판명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텃밭도 가꾸시고, 그래서 한 해에 한 절반 정도는 홍천에 가서 이제 캠핑 생활을 하고 계세요. 우리 박상설 선생님 지금도 여러 군데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오늘 특별히 강의를 허락해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초에 금년도 일정을 이제 자료문화들었는데 8월 31일하고 9월 1일 1박 2일로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1박 2일 캠프를 가는데 야유회를 가는데 이번에는 선생님 나비 캠프에 이제 가는 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 캠프에서 텐트 치고 캠핑하면서 밤하늘을 별도 보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박상설 선생님을 모시고 신바람 국민행복 프로젝트 나비 캠프 나비 살롱 문화에 대해서 12시 반까지 한 1시간 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설 선생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 회장님을 만난 지가 한 1년이 조금 남았습니다. 전혀 저하고는 모르는 분이고 이제 이런데 우연히 제 신문 기사를 보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국 일주를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알게 됐고 그거부터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배낭 딱 밀고 백패킹으로 종로 같은 데서 만나면은 아주 그날은 왜 그런지 그 약 효과가 며칠간 가요. 우리 이 회장님 만나면은 그래 별명을 제가 물찬 제비라고 붙였죠.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요새 든든한 그러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은 미신 강의라기보다는 동창회 친목 모임인데 여기에 제가 끼어들어와가지고 정말 하찮은 얘기를 갖다가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 동창회나
이러한 그 친목회 모임은 막걸리하고 삼겹살로 끝나는 거죠. 그래 그 문화가 무척 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가 여러분 모시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가 아니고 제 삶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기 한 20-30명 오셨는데 세계 인구가 65억이라고 한다면은 65억의 개개인의 삶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거를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옳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누군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시는 걸로 이렇게 부탁을 올리고, 저는 어디까지나 제 생활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딴 데 강좌를 가고 뭐 대학이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때마다 성격이 다 강의 내용이 다릅니다만은, 오늘은 정년을 맞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싫어하는 늙은을 맞는 늙음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거를 염두에 놓으시면서, 제 별명이 깐돌이입니다. 깐돌이. 깐돌이는 어떻게 사나? 깐돌이는 어떻게 사나? 이것을 이렇게 정년을 지난 분들이 좀 이렇게 스스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같이 오신 분을 제가 깜빡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지금 그 카메라 촬영하시는 분이 그 경향신문의 전 편집국장이셨던 남택희 국장님이세요. 그다음에 그 때는 아리따운 두 분이 오셨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 오른쪽은 이제 제 집사람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우리 박창설 선생님 팬이세요. 근데 시중에서 강의를 한 번도 이제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한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저희 집사람들이 자연을 좋아하는 오늘 같이 들으러 왔습니다. 이 남택희 국장에 대해서는 제가 뭐 또 소개 말씀을 할 거를 지금 미리 하면은 김이 셀 것 같아서 나중에 말씀을 이 진행 중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말로만 하는 가족이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의 형님뻘도 되는 거고, 또 제 동생뻘도 되고, 또 친구도 되고, 이런 입장에서 진짜 이제 끝났어. 정년이 이제 왔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아닌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늙은이가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아주섭사 이거고,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지가 하나하나 봐 올리겠는데, 이런 TTP가 지가 한 5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오늘은 아주 동참 모임이 돼가지고 제일 간단한 것만 가져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그 다음에 시간은 원래 11시부터 12시 10분까지만 지가 배당을 받았는데, 아까 지가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열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12시 반까지 좀 복도드렸더니 생각 같아서는 3시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3시간 하는 게 아니고 밤을 새면서 합니다. 가끔 강의 나가면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주 1시간 반을 아주 알차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게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게테. 뭐 갑자기 게테 얘기가 나와서 이상합니다만은 우리는 세계를 아우르는 얘기를 가지고 끌고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에 게테 하우스를 가봤습니다. 독일을 가자마자 프랑크푸르트의 기차역에서 내려가지고 이 배낭을 비고 제 배낭이 오늘 가져온 게 20kg가 넘습니다. 제가 오늘 밀고 온 게 저 배낭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죠. 그냥 이거를 미고 이게 바로 독일에서 막 뛰어가지고 눈물이 나는 걸 참으면서 프랑크푸르트에 역에서 얼마 안 가요. 연호에 얼마 안 가니까는 게테 하우스가 있더라고요. 3층 집이 피아노에 있는데 막 이 사람이 피아노 치고 그리고 펜대가 있는데 펜대를 놓고 화장실을 갔다 온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게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이 게테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노인의 삶은 상실의 삶이다. 노인의 삶은 상실의 삶이다. 끝났다. 그러나 자기는 그렇지 않다. 그게 지금부터 240년 전 얘기입니다. 240년 전 얘기. 그래가지고 게테가 왜 제가 게테 얘기부터 하는가 하면 노인의 삶은 상실의 삶이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이제 그만둔 게 상실이다. 그게 아니다 하는 거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 생활 모습을 보여드리고 게테가 그게 아니다. 게테가 83살에 사망을 했습니다. 83살에. 그리고 그러한 거를 증명하는 것이 36살에 이태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 하도 이 이태리 기한에 대한 책이 제가 하도 이태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게 게테의 이태리 기행책입니다. 요게 게테가 직접 쓴 거고 자기가 여기에 데상 그림도 직접 그리고 이런 겁니다. 37살 때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67살 때 이분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갖다가 다시 했고 자기 그 애인으로 됐던 모델링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여러분들은 한참 지금 이제부터 제1의 뭡니까? 청춘이다. 여러분들은 제1의 청춘을 사셔야 합니다. 왜? 게테를 보면서 그래 게테의 제일 대표 작품이 파우스트죠. 파우스트를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바로 이창식 회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날 방황을 한다. 방황은 나쁜 뜻의 방황이 아니고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여기 본인이 계신데 제가 뭐 칭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많이 놀래고 있어요. 오늘 아침도 이 회장의 그 메일을 제가 읽고 나왔습니다. 지점장 할 때 청소를 하고 오늘 아침에는 부장으로 승격이 돼가지고 본사에 가가지고 여신업무에 상품을 개발하는 거 나는 상자도 모르는데 이런 직책을 내가 맡게 됐구나. 이런 글을 내가 아침에 일찍 읽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저한테는 일이 매일이
하루에 한 500건씩 옵니다. 제가 그걸 다 답장을 해줘요. 지가. 그래 이제 개떼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파우스트는 인간은 노력하는 날 방황한다. 이런 멋진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개떼 하우스를 지가 갖대는 얘기는 그게 이 책 또는 파우스트 또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런 것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인생은 인문학하고 같이 가는 거로구나. 저는 원래 인문학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과대학을 나왔어요. 기계기술사입니다. 제가. 예, 그런데도 여러 가지를 융합해서 아울러야 하니까 망치만 때리면 안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되고 설거지도 내가 해야 되고 여자가 있으면은 길가에 남자가 가고 오른쪽에는 여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자보다도 내가 반발짝으로 뒤를 따라가야 되고 여자가 있다가 화장실을 간다 그러면 화장실 앞에 가서 지켜서지고 이러한 매너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개떼부터 얘기를 했고 그 개떼의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분이 1786년 9월 8일 아침 3시에 마차를 타고 집에서 도망을 나가는 겁니다. 민정장관인데 민정장관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면 안 돼. 내가 장관이야. 그날 출근을 해야 할 텐데 때려치고 나온 겁니다. 왜 나왔느냐? 생일 파티예요 그날이. 그래 생일 파티를 해가지고 그 민정장관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축하를 하는데 이분이 기분이 나빠진 거야. 이게 도대체 생일이 뭐냐? 내가 왜 여기서 밥을 새야 하나? 왜 떠들어야 하나? 그래가지고 마차를 타고선 이태리로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을 이태리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쓴 것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그 마차를 타는데 오죽하겠어요? 요새 우리가 이태리 가면 비행기 타고 하고 도로가 모두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도로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 글을 읽고 내가 분석을 모두 해보니까는 그 마차의 속도가 1시간에 1.3km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로에서 모두 플로렌스로 해서 니스로 해가지고 모두 한 바퀴 이렇게 1년 반을 도는 거죠. 그래가지고 와서 이 일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집을 내빌고 민정장관인데 자기 직책 내빌고 그리고 갔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은행에서 모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신 업무라든가 아주 대단한 일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편 이건 옛날에 읽었던 책을 일부러 은행 때문에 제가 들고 나온 책인데 일본 책으로 되어 있는 세계 역사의 책 안에 읽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개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어보니까 페니스의 상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태리의 르네상스의 시착은 바로 돈 가지고 르네상스의 조각품이라든가 그림을 돈으로 사줬기 때문에 그게 르네상스가 물론 인간은 인간 자체에서 그 중세기의 암흑시대에서 넘어가지고 됐습니다마는 핵심은 바로 그 당시에 요새로 말하면 은행입니다. 은행. 그래서 메데이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데이치가 돈을 많이 불어가지고
은행을 만들어서 이미 그때 증권회사가 생겼고 그게 75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부동산 뭐 담보다 뭐다 이런 상품 가치를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러한 물건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가치, 발효, 가치, 워스, 가치, 그리고 메리트, 우리가 메리트가 있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가치,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 금융상품이 플로렌스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우리는 물건값이다, 부동산의 담보다, 일제시대 설립 상고 나와서 은행 지점장을 해가지고 만날 감정가나 따지고 그런 게 아닌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인간의 가치를 얘기한다는 게 바로 이 문화이고 오늘과 같은 이런 모임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는 이러한 문화를 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는 이 가치를 해서 더구나 은행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에 요런 것만 가지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격을 따지지 않는 가치가 바로 문화라는 거. 문화는 무제한 브랜드 가치 이런 겁니다 이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헛소리를 하자면 저 브랜드는 요 깐돌입니다. 제 브랜드는 그런 입장으로 제 값어치는. 그래서 식당에 한번 가면은 저를 전혀 안 잊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그래 브랜드가 바로 가치고, 가치가 바로 현 세계의 그런 여신업무의 하나에, 그래가지고 그러한 르네상스의 단테, 페도라르카, 보카치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게 다 플로렌스 사람들이에요. 모두 플로렌스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러한 것을 모두 메디치가 사줬기 때문에 거기서 신나가지고 좋은 그림 작품이 나왔지, 우리처럼 옛날에 가난해가지고 앉아서 구상방에서 글 써가지고 이상이라든가 소설가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잘 된 게 아닙니다. 뭔가 뒤에 자금이 이렇게 뒤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요런 점에서 조금 아는 체해서 죄송합니다. 이태리과 강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게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톨스토이는 1910년 10월 28일 날 아침 새벽 몇 시인지 모르겠다 세계적인 문인 아닙니까? 그 당시에 1910년까지만 해도. 이런 분이 왜 82살인데 그걸 써고 나갔겠느냐. 삶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는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이것을 우리 러시아 국민 어떤 모습을 내가 보여주나, 이걸 보따리 하나 밀고 우랄 산맥에 기찻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러다가 해가 저물어서 어떤 역에 앉아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전기가 없으니까 가스불로 여기 역장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어떤 노인네가 앉아 있어가지고 보니까는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10월 28일 날 나갔는데, 걸어가지고 왔는데 11월 4일 며칠 안 됐죠. 그래가지고 역장이 발견을 해가지고 업어가지고 자기 역장네 집에 데려다 놓고 보니까 톨스토이야. 깜짝 놀란 겁니다.
이런 문어가 세계적인 인문학적인 삶에 우리한테 얼마나 힘을 줬나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 문인이 있더라도 내 생활권에 관계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주 직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일어섰어요. 그날도 그분이. 그래가지고 11월 4일 날 병이 들었는데 11월 7일 날 사망을 한 겁니다. 그때가 나이가 82살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가? 여러분 연세가 자꾸 이렇게 지나가고 그리고 저는 뭐 상당히 이제 왕늙은이가 돼버리고 그랬는데 그러한 죽음을 객사를 하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제 경우는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제 유언서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간직하고 다닙니다. 이게 잘 안 나오려고 그러네. 이게 제 유언서인데 이 유언서부터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유언서 써서 이거 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다 하는 사람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걸 하니까 왜 그렇게 인생이 재미나고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죽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죽는 훈련을 해가지고 이러니까 나는 초월적인 그런 삶의 재미가 나더라 이거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이걸 밀고 다니시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를 보면은 제 유언사가 있고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내가다 보면 내 어떤 노인네가 하나 실어져 있으면은 여기서 용돈을 여기다 20만 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보고 그리고 여기를 보면 제 시제 기증증입니다. 요게. 그러면 어떠한 뭐 한 게 아니고 이게 연세대학에 해부학 교실에 가가지고 실험용으로 이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시체 해부하는 걸 몇 번을 봤어요. 들어가면은 목부터 잘라요. 팔 잘라요. 그래서 서랍에다가 온도 섭씨 4도에 이렇게 상온에다 넣어가지고 방부제 해가지고 학생들이 1년 동안에 거기서 모두 해부하고 실험하는 겁니다. 그래 제 경우는 여기에 써있기를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실험 끝나면 뼈다구를 가져갈 때도 주지 말고 모든 거를 학생들이 그냥 그대로 이게 빻아가지고 태워가지고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우주의 먼지로 뿌려달라. 이렇게 여기 써 있을 거고 써 있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죽자마자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돈도 안 받고 제사도 없고 그냥 없다. 그래서 가을 되면은 제가 평상시에 들국화를 좋아했으니까 이렇게 들국화 억새 나무 끼는 데 가서 깐돌이 산소리가 이렇게 억새 그리고 들국화를 좋아했구나 이렇게만 기억하길 바라고 내 등산화 그리고 한두 가지만 내 홍천에 있는 주말 농장에다가 다 매달아 달라. 거기 있는 걸로만 해달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제가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이게 제일 저한테는 힘을 줘요. 이게 왜 죽었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렇게 끝내버렸으니까 그런 뜻으로 제가 이것을 합니다. 그래 이거는 왜 지금 보여드리느냐면 톨스토이도 그렇게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렇게다 죽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저의 삶의 감명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잘 아시겠죠? 뭐 톨스토이가 뭐 전쟁과 평화도 썼고 카츄샤 부활도 썼고 제가 너 가슴이 떨리는 게 안나 카레니나 이런 걸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이 톨스토이가 그렇게 가다가 이렇게 병이 걸려 죽었다. 그런지 우리의 용기는 뭘로 이걸 가져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요거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 남국장 어디 도망갔나? 기계 작동해야 되나요? 기계 작동시켜야 돼? 소개 먼저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앉으세요. 이 남국장은 여러분들과 아마 나이가 이제 좀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제 일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목에 후두암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0여 년 전에 삼성병원에서 수술할 때 제가 이제 병원에 문안을 이제 갔죠. 이제 문안 가봐야 내가 뭐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본인이 뭐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성대까지 드러낸 거예요. 지금 다시 이 암이 와가지고 작년에. 그래가지고 지금 말을 거의 못하고 인공성대를 달았는데 왜 소개를 하는가 하면요. 제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제 일을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제가 이제 눈이 어두워가지고 또 컴퓨터에 아주 굉장히 밝고 그런데 제가 홍천에 주말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회장님은 내 농장에도 2번을 와보셨어요. 2번을 와보셨고 내 집도 와보시고 깐돌이가 어떻게 사나 하고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홍천의 주말 농장이 제가 오대산 국립공원 그 뒤에 알배기처럼 이렇게 있는데 저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저 생골이라고 해서 개천만 흐르고 거기다 이제 저는 집을 50년간 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을 50년간에도 집을 안 지어요. 집을 지어는 거기에 또 자개상 들여놓고 집들이를 해야 하니까 그런 거 안 하려고 비닐하우스만 있고 천막을 치고 눈이 아무리 와도 거기가 텐트 치고 저는 자는 겁니다. 요 근래도 이렇게 하는데 바로 남국장이 몸도 이제 이렇고 하니까는 10여 년 전에 그런 병이 와가지고 작년에 이제 재발이 됐는데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몸도 좀 휴양할 겸 해가지고 내 농장 부근에 남의 농장 그러니까 산이죠. 산 2만 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땅진하고 임대를 같이 해가지고 그 땅진도 투자하고 남국장이 투자해가지고 장려삼을 심고 그리고 곰치를 심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매일 거기는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말하자면 내 농장과 자매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매관계에 그래가지고 이 일도 도와주고 또 주말 농장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늙음하게 그런 데다 재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취미가 있든 간에 도시에만 있지 말고 저는 주말 농장을 50년간 하는 사람입니다. 50년간을. 그래서 제 인생을 잡아준 거는 바로 주말 농장이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주말 농장은 먼 데 있으니까 홍천에 그냥 버스로 못 다니니까 자동차로 다니니까 제가 오토 캠핑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국내에 오토 캠핑이 이렇게 인구가 500만입니다. 지금 오토 캠핑 인구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토 캠핑 인구가 삼겹살 먹으러 다니고 책 한 권 안 들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는. 제가 전 세계를 이렇게 오토 캠핑으로 다녀보니까 뭐 전 세계라고 그러면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인도, 네팔 막 횡단하고 알라스카까지도 올라가고 북위 50도 선 이상도 올라가고 맥킨리도 올라가고 히말라야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2년간을 다녀보니까 특히 프랑스나 미국, 프랑스 특히 니스 같은 데 가면은 모두 수영장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책들 가지고 오더라고요. 모두 책들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처럼 책 안 읽는 건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쳐놓고. 그래 요새 아마 조선일보 보니까 글 안 읽는 데는 시스가 나오는데 그러한 거를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남국장하고 언론사 또 출신이고 그래서 저는 이 주말농장이 많이 주말농장이지 여기다가 뭐 적자가 나는 겁니다. 뭘 심어도 그래도 이제 더덕은 지금 심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 오는 사람은 내가 돈 단 100원도 안 받고 그냥 같이 자고 밥도 내가 같이 끓여 먹고 일평생 돈 100원도 안 받고 같이 끓여 먹고 그리고 인문학 공부 내지는 그런 문화 공부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롱 문화 하는 데지 미신 삼겹살 구워 먹고 뭐 맥주나 먹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새소리, 물소리. 그래서 또 웬만한 사람은 남국장한테 내려가서 이렇게 몸 보신올 사람은 이렇게 장려삼도 좀 사 먹고 곰치도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남국장이 몸은 저렇게 지금 아주 그냥 지금도 이게 또 더 재발할까봐 지금 근심이에요. 그래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 돼가지고 적과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농장을 그렇게 하는데 또 그거 말고도 또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 그래서 50년간 제가 주말 농장을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그냥 막 그냥 거기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을 잡아준 겁니다. 모든 게. 그래서 그걸 말씀을 올렸고 아까 게테 말씀을 드렸고 또 톨스토이 말씀을 드렸고 그걸 왜 드렸느냐 죽음에 대해서 초월을 했다는 얘기와 그리고 여행은 이렇게 하는 거지 여행사 따라다니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만 국내하고 해외도 작년 이맘때는 할빈에 가서 얼음축제에 영하 25도더라고요. 그날은. 곧 전절은 아마 영하 40도까지 올라갔던 모양인데 거기 가서도 텐트를 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행은 이렇게 텐트나 오토 캠핑을 가지고 다니는 거지 여행은 여행사에 따라가면은 아무 뜻이 없어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한테 오는 편지가 수백 통이 옵니다만은 그러기 때문에 편지가 오는 거죠. 요건 미국에서 왔는데 제가 집이 많아서 제가 많이 못 가져오고 이런 여행을 여행사 안 가고 내가 배낭 미고 직접 자동차 몰고 다니면 배낭 여행이 아니고 차를 몰고 다니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 여자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나하고 만났던 여자인데 자기가 아기는 없는데 양자를 키워가지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저 때문에 한국 사람 옛날에 같이 여행을 했기 때문에 태권도를 가르치고 한국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런 편지가 자주 와요. 그래서 요거는 샘플로 하나 가져온 거는 게 이런 게 애국 아니냐 이런 게 일본 사람은 제가 일본 사람은 지금부터 1999년에 일본 지오비라는 아가씨를 그때 막 결혼했던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누가 소개해서 알게 돼가지고 여기 외국어 대학도 갖다 놓고 내가 한국말 가르치고 해가지고 일본 천리대학을 나왔어요. 한국어과를. 그래가지고 일본에 돌아가지고 일본 사람이죠. 오사카에. 그걸 도와주고 하는 게 저한테 한일 교류 협회를 만들었어요. 지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말을 가리키는 인원이 8,000명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깐더리가 농장도 하고 이런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런 잡지에 글도 써서 내 글이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고 매달 그리고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해도 그래도 여유만만해요. 얼마든지 또 한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은 지금부터다.
90살 치고부터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60세부터 여러분들 연세일 겁니다. 60세부터 70 말고 80까지가 제2의 청춘이다. 제1의 청춘을 옛날에 벌써 지내갔죠. 제2의 청춘이다. 60에서 몇 살까지요? 80. 그러니까 20년간 제2의 청춘 막 즐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80에서 90 뭘까요? 제2의 중년을 지낸다. 내 나이 이제 졸업했어요. 중년 이제 막. 그 다음에 90세부터 100살 이거를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게 뭡니까? 가인경. 가인이라는 게 멋진 얘기죠. 유럽에는 살롱 문화가 있습니다. 살롱 문화. 마을마다. 우리나라는 살롱 문화가 없고 개구는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등산 많이 하다 보니까 산이 많아서 5만 7천 개가 마을마다 있습니다. 이게 삼겹살 먹고 술 먹고 빈대떡 먹고 이러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고 같이 산에 가는 게 아니고 혼자서 건강 다진다고 허리 다 다치고 막 뛰고 진짜 그런 겁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리가 고쳐야 하는데 유럽에는 살롱 문화가 마을마다 있습니다. 마을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여자를 레디라고 그래요. 거기 나오는 여자를 레디인데 거기 나오는 여자를 레디인데 이 레디를 10살 15살 먹은 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50살서부터 넘어가면은 레디라고 그래가요. 그래가지고 이 레디는 살롱 문화의 마을마다 있는데 혼자 안 갑니다. 꼭 아가씨 2-3명을 데려다녀요. 자기 후계자를. 그걸 샤페론이라고 그럽니다. 샤페론. 필요하면 어디다 적어놓으세요. 인터넷에 뒤져보시고. 샤페론이라고 그러는데 샤페론은 자기 레디를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게 또 자기가 레디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5천만 안에 그런 사람이 몇이 있을까요, 이게? 이래야만 그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서 내 남편, 내 아이만 찾는 게 아닌 가족의 사회화가 되는 겁니다. 가족의 사회화. 그게 살롱 문화예요. 그 운동을 내가 보려는 게 바로 주말농장을 통해 가지고 내가 늙다 보니까 우리 이 회장님을 바지 까다를 내가 붙들고 늘어져서 이런 운동을 좀 해서 우리 국민들을 살롱 문화, 주말농장, 책 읽는 사람 이렇게 하고 건강도 다지고 이래자 이렇게 제가 아주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기원을 하고 있는데 요 근래 또 이 사단법인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안에 첫 번째는 1000원의 기적 우물 파기 아프리카, 두 번째는 아리랑 러시아 횡단하시고 아리랑, 그 세 번째는 이 사랑 문화를 갖다 넣으신다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 저는 이제 늙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일선엔 못 나시고 그러한 젊은 제2의 청춘을 사는 이 회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뭉쳐가지고 살롱 문화 멤버가 돼가지고 주말로 무슨 관계 있습니까? 임대하면 돼요. 임대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한 들어오시면 돼요. 내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와서 풀 한 포기도 팔고. 저는 나무를 이 나이까지 제가 나무를 심은 게 20만 그루를 심었어요. 20만 그루를 산에다가 심어서 적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마실 산소는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배급을 주겠다. 그런 생각으로 젊어서부터 나무를 20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 거를 바로 이 회장님과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주말농 심은 무슨 관계예요. 나무 한우도 와서 이렇게 진짜에서 씨 뿌리면 되는 거고 나무도 심고 금강성도 심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지금 남국장을 소개하다 보니까 얘기가 지금 이런 데로 왔습니다만은 그게 모두 다 쌀옥문화 얘기고 또 제 얘기고 제 얘기를 들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이제 느끼시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머리로 사변적인 생각하는 거 변 말하는 거 사변적인 관념적인 아닌 바로 행동하는 거 바로 인생은 생각이 아니고 행동이다. 그 행동은 머리와 가슴이 아니고 발끝에 있다. 내 발끝에서 내 심장을 공격을 해가지고 바로 나는 완성한다. 이런 생각으로 살으면은 굉장히 여지까지 제가 해보니까 좋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발끝에 있는 거지 머리로 생각하고 심장으로 생각하고 이런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은 이건 임파선을 통해 가지고 모든 신경을 갖다가 자극을 놔둬도 자극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생활이 하려면은 걷는 것부터 한다. 그래서 이 배낭을 미고 가는 거를 소위 여기서 백패킹이라는 게 여기 저 회장님 보니까 자주 이 배낭을 미는데 저는 일평생을 배낭을 미고 다닙니다. 그 안에 이 커피도 이게 넣고 다니고 누룽지도 해서 밥을 거의 안 사 먹습니다. 제 경우는 거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백패킹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배낭을 미고 내 딸 내집이 간다. 배낭을 미고 내 동창 내집이 간다. 그런 생각 말고 어디 갈지 모르는 거. 이게 백패킹입니다. 도시 안에서든 어디 가든. 제가 미국에서 등산을 해보니까 한 가족이 5, 6명이 와요. 근데 국민학교 아이들이야. 그래 놓고 해적. 그리고 저녁 5시에 만나더라고요. 각자가 솔로로. 우리처럼 한데 뭉쳐서 안 가요. 우리 큰일 나죠. 가족 떠나면 난리 난다고. 뱀 나오고 뭐 잊어버리고 무섭다고. 그러한 훈련. 그게 이제 이 쌀옥 문화를 통해서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대 그러나 같이 가자. 이러한 생활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이 백패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남국장은 이거 하죠. 누르시면 아까 요건 이제 제 홍천에 있는 주말농장인데요. 요게 해발 600m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요쪽에 보면은 여기 계곡이 있는데 요게 생골이에요. 이 마을을 생골이라고 그러고 집 한 채 없고 이제 요건 제 땅이고 요 산들은 광원리 1번지 이게 1500만 평의 국립공원에 붙어있는 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알배기 해가지고 몰래 여기 다 써버리죠. 제가 혼자 산에도 가고 뭐라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발 600m인데 이제 이런 데를 뭐라 하는가 하면 고냉지라고 하고 이런 데서 여름에 배추가 가을이니까 여기 모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600m라는 걸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구상에서 제일 대류 현상이 좋고 공기가 맑고 이런 살기 좋은 데가 바로 코카사스라든가 일본의 나가노라든가 이런 식으로
5,600m가 제일 좋은 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땅이 대한민국의 0.0001%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만일 생각이 있으면은 이런 5,600m 되는 데다 주말 농장을 만들면은 이런 소문이 나가면 아마 몇 년 내로 몇 명은 아마 떼부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소국 깐돌이의 나라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오면은 이런 강좌도 하고 요건 문공부에서 주최하는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요 제목을 잘 읽어보세요. 요 제목을 뭐 그림도 그림인 제목을 그래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런 살롱 문화에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주말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더덕입니다. 이게 더덕. 이게 작년에도 더덕을 했는데 저는 노약을 전혀 안 뿌립니다. 전혀 노약 안 뿌리고 제초제도 안 뿌리고 하니까는 작물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런 캠핑도 하고 요게 내 농장 겨울에는 이렇게 됩니다. 농장에서 자고 눈 위에서 그리고 이렇게 자전차도 타고 이제 하는 거죠. 요게 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 이제 이런 오토홈이 달려가지고 요 이태리째인데 평상시에 이거 납작하게 하고 가고 그리고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요 학생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의 대학 교수가 저한테 보내가지고 이런 문화를 배우라고 그래서 여기 왔던 겁니다. 제가 이제 공과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기계기술사가 돼가지고 현장에 3년 전까지도 저는 현장을 했으니까 85살 넘어까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요거 다 내 캠핑 오는 거고요. 요거는 이게 오토 캠핑 대회에 내가 이제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 주관은 산잡지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데 제가 이제 강사로 나가 있는 거죠. 여기 내 생골 농장 물 흐르는 거죠. 이게 뻘뻘게 벗은 겁니다 이게. 이것도 오토 캠핑하는 거고요. 이런 것이 많이 와가지고 삼겹살 먹고 떠들고 그러면 안 돼요. 책까지 와서 이렇게 하고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어떻게 아까 얘기한 괴테가 어떻고 쇼팽하고가 어떻고 이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어떻고 1776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온 게 아닙니까? 그 해에 미국이 독립이 됐던 겁니다. 1776년. 요거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태평양 연안인데 제가 나무를 여기 많이 알라스카에서 떠내려왔길래 요걸 제가 주워가지고 여기 지금 부근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나를 구경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뭐 이러한 야지의 생활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죠. 요건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거고 살롱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하고 요건 미국입니다. 미국. 요건 저 아닙니까? 요게 저. 요 버스로 같이 캠핑을 다니는 거고 요건 인도 그 지역구가 제가 생활하는 겁니다. 밥 해먹고 여기서 자고 요 볏짚 안에서 요거는 물을 쪄줘주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사막 등산에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얼굴이 말라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뭐 어떤 청년이죠, 그죠? 이런 생활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노는 풍경, 서바이벌, 제일 제가 좋아하는 북극곰 여기서 자는 겁니다.
여기서 나하고 며칠 내로 한번 이거 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 잡지를 제가 쓴 잡지를 2권을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2권 4개인데 이따 서바이벌 같은 거 나하고 같이 할 분은 이걸 놀아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생활을 아니 해보고 인생 얘기를 하지 말자. 이게 왜? 제가 사막에도 자보고 이렇게 하고 혼자 다니다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안 올 때와 이럴 때와 영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너무나 재미난 거예요. 재미난 것보다도 더 높은 계급의 단어가 뭡니까? 설레임. 설렌다 이거죠. 요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의 의로움. 이 의로움이 내 영혼을 이완을 해준다. 그래서 이런 의로움, 혼자가 좋다. 이제 이런 솔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건 미국의 사막에 이제 해가 질 무렵인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사막이라든가 기차 미국 대륙 횡단을 하고 이렇게 가면은 선셋 해가 질 무렵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3분의 1은 눈물을 흘려요.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해가 지든 말든 먹는 거예요. 이런 게 인문학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배면은 사막인데 여기서 가면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처럼 계곡이 밑으로 탁 있어가지고 밑으로 산이 거꾸로 1000m 산이 밑에 있는 겁니다. 거기를 내려갔다 올라오려면 섭씨 50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홍천이에요. 홍천. 홍천에 요런 데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요런 거. 제가 혼자 요런 거를 봐도 가슴이 뭉클하고 한여름에 봐도 여길 가고 싶은 거예요. 눈에. 요거는 내 농장. 요 다음에 아까도 이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8월 달에는 이렇게 우리 내 농장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오시면은 이걸 보실 겁니다. 자작밭입니다. 그 뒤에. 그리고 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요 외국인들하고 같이 다니면 차가 내리자마자 내려와서 책들 봐요. 이렇게. 이거 책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뭐 책 한 권 안 가지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거는 해피로 여기가 깐돌이가 앉아있는지 이거 불란서에 몽마르트입니다. 여기가 몽마르트. 이게 언덕이에요. 요거 내가 강의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이게 거창 고등학교 가서 그 운동장에 가서 내가 나흘 동안을 텐트 치고 비가 오는데 밥을 해 먹으면서 강의를 한 거예요. 요건 국립공원에 가서 등산학교 가서 제가 등산학교 강사입니다. 그래 이제 거기 가서 하는데 요 사람들은 전국에서 온 공무원들 교대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건 인도예요. 인도 텐트 생활하는 거. 요건 미국. 요거는 랩팅을 이제 하는 거죠. 요걸 거지들하고 내가 같이 여행하는 거고. 요거는 여름인데 여기 서 있죠? 9,538피트 3,000m가 넘는 데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름인데. 지금 이제 옷 캠핑카를 가지고 다니고 카우보이들하고 이제 같이 지가 어울려서 다니는 겁니다. 요거는 샤르트르가 앉았던 의자입니다. 불란서 파리에 보보아루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여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계약 결혼한 샤르트르가 앉았던 의자예요. 여기 또 뒤에 뭐 써 있습니다. 샤르트르라고. 이거 라인강이죠. 라인강. 요건 이제 여러분한테 책을 이 회장님이 선물한다고 사비를 들여서 아마 산 모양입니다. 30권을 아까 사인을 해 올렸는데 제목이 잘 산다는 것에 대하여인데 이 책이 우연하게 한 3개월간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이제 가져가시면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명함을 드린 안에서 그 명함을 가지고 거기 제 이메일이 있으니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금방금방 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건 조선일보에 나왔던 Y라고 있죠. 조선일보에 Y. 이면에 이제 나왔던 이제 저에 대한 기사고, 요거는 신동아에 나왔던 제 기사들입니다. 이게. 요건 해피투데이. 요거는 조금 마지막에 보면은 사과 시 속에 사과는 아무도 모른다. 시 속의 사과는 그래서 그 사과가 이 다음에 어떤 물건이 될지는 모른다 하는 이제 그런 뜻으로 여기 이제 적혀 있는 거고요. 요건 이제 저의 경력. 제가 그동안에 이제 뭐 방송 신문에 나왔던 내용들 이런 건 너무 오래 보면 또 선전하는 것 같아서 그냥 키죠. 아주 시간이 딱 막네요. 지금 이제 30분 남았으니까 30분간은 이제부터 깡들이 왜 그렇게 살아? 어떻게 된 거야? 라든가 아주 기탄 없이 이거저거 얘기도 나누고 이래서 제가 제 말만 길었다 떠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왜 그런지 뜨거운 걸 어디가 김 과장 어디 갔는데 뜨거운 걸 한 번만 더 가져오면 재탕들 해잡습니다. 저기 선생님께 질문하기 전에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철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대국민 프로젝트를 하시려고 해요. 우리가 못 살았을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뤘는데 지금은 우리가 문화가 경제는 발전돼 있는데 문화는 지금 후진국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새마을에 버금가는 새 마음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선생님 이론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선생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말로 저는 그걸 텃밭이라고 얘기했는데 텃밭, 그 다음에 캠핑, 그리고 인문화 이 세 가지를 아울러서 주말 텃밭 인문학 살롱 텃밭 문화 살롱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러 캠핑을 가는데 이 캠핑은 집보다도 더 호화스러운 텐트 속에서 주방도 만들어 놓고 텐트 안에 텐트가 있고 엄마 텐트, 아빠 텐트, 애들 텐트 거기서 삼겹살 구워 먹고 술 마시고 이게 무슨 자연생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말에 지금 이제 선생님이 그 주창하는 게 러시아의 다처문화라는 게 다처문화 그거를 이제 도입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러시아에 수많은 그 문어들이 있는데 그
문어들이 탄생하게 될 배경에는 이런 주말 농장이 있었다. 그거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저하고 이제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기존에 이제 그 우물서 파기를 했는데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 주말 문화 살롱을 추가를 하고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또 90대 구 노 교수님 모시고 10대 대학 다녀오면서 디아스포라 고려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가지를 이제 같이 아울러서 새로운 식단법인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그 자연 속에서 우리가 주말에 주말 농장에 가서 낮에 땀 흘리면서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밤에는 캠핑 속에서 소박한 자연을 즐기고 그 다음에 이 문학을 도입해서 우리 인성을 기르는 우리가 문화 관객이 될 거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우리 선생님께 물어보시고 싶은 것이 네, 그러니까 궁금증 풀기입니다. 이게 지금 질문 이런 게 아니고 궁금증. 근데 우리 자꾸 이거 한국 사람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살롱 문화는 토론을 하는 데입니다. 유럽에서는. 심지어는 제가 살롱 문화를 읽어보니까 의견이 안 맞으면 권총 가져와서 서로 쏘는 것도 있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럴 정도로 열정적으로 지금이야 뭐 여기 권총 가져오신 분 없겠지만은 그런 정도로 화살을 가지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한테 청문회하고 강한 질문을 해줘야 지가 또 이제부터 강해지는 겁니다. 야들야들하게 듣기 좋은 얘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잠깐 제가 잊어버렸던 걸 생각이 나서 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어로 쓰는 이유가 한국말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꾸 쓰는 거예요. 캠핑이란 말이 한국말에는 없잖아요. 한국말에 캠핑하면 뭡니까?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저는 노숙자거든요. 거의. 그래서 영어로 쓰는 게 그 원천적인 그 나라의 문화에서부터 빼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자. 아까 회장님 말씀 맞다나 우리는 불과 40-50년 만에 산업화해서 지금 IT 시대까지 왔습니다. IT 시대가 지나면은 바로 엔트로피 시대입니다. 엔트로피 시대. 엔트로피 시대에 우리는 지금 이미 들어왔는데 일반인은 엔트로피가 뭔지도 몰라요. 이거 큰일 났다고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40-50년 동안 했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바로 300-400년 전부터의 아까 얘기하는 뭐 게테, 쇼팽하우어라든가 루소라든가 뭐 사회계약론, 뭐 에밀이라든가 이러한 거를 통해 가지고 모든 밑바닥까지 국민들이 살롱 문화로 이렇게 융성하게 된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아까도 샤페롱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귀비인만 자기 도와주는 아가씨들은 그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자기 후계자가 다 있었습니다. 모두들. 우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만이 후계자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사회화라는 건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왜 자꾸 원어로 자꾸 쓰느냐. 전 뭐 영어도 몰라요. 일제시대 저는 일제시대에 지금 학교를 들어간 사람이니까 그런데 단어는 안다 이거죠. 단어는 말을 해봐야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리고 외국인 여행을 어떻게 했느냐. 말 안 통하니까 더 재미나 하더라고요. 내가 말이 안 통하니까 듣지도 못하고 글로 쓰는 거예요. 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더 재미나 하더라고. 더 가깝고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니 내가 젊어서 등산을 하다 보니까 지압을 배웠어요. 지금도 아마 여기 몇 분 내한테 지압 해달라고 그러면 해드리고 하나 뿅 갈 겁니다. 지압을 하니까 소위 바디 랑게이지 나를 제일 좋아하는 거야.
오리엔탈 동양인인데 그 중에서도 깐돌이, 그 중에서도 지압할 줄 아는 거 그래가지고 막 여자고 남자고 번호표를 매겨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내한테로. 그래서 지압을 배우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 이 안에서도 지압 배우실 분이시면 저한테 또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성. 실례지만 요거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 균형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균형을 바란스를 갖고 맞추는 거 아닙니까? 바람? 바란스. 뭐 비슷하게 맞습니다만은 더 좀 얘기하자면은 내주시죠. 홈이라는 얘기 있죠. 여기 홈, 오시스트, 홈. 홈이라는 게 뭐예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나의 집 있지 않아요? 즐거운 곳, 내 집. 그러면 지금 바람새라기보다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항상성이. 그래 항상성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더우면 뭐가 나옵니까? 땀이 나오죠. 그리고 추우면 땀이 들어가죠. 이게 생물학적인 항상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연 현상을 억제를 해가지고 유교라든가 공자라든가 맹자라든가 또는 유럽에서는 또 유럽대로 그러한 걸로 해서 구조적인 거 여러분들은 재무구조뿐이 아니라 여신업무 다 했지만은 이것도 다 경제 구조적인 겁니다. 이걸로 강제로 인간들을 조직으로 얽어맨 거에 반대가 땀이 날이 더우면 땀이 나는 식으로 자연적으로 내깔려 놓는 인간의 본능에 적응하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항상성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시간이 없어서 이제 질문을 해야 하니까 이건 얘기하자면 한 3, 4일을 해야 돼요. 항상성을 우리는 거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거고 이 세상에 제일 괴로움을 주는 게 누굽니까? 뭐 여러분한테 얘기 들으면 그런데 바쁘니까 가족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골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어요 묻는 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그러니까 항상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 얘기 다 있죠.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걸 또 얘기하면 오래 걸리니까 이제 그 항상성을 알고 넘어가면 좋겠고 거기 아까 같이 아까 얘기하는 그 샘골 여기 600m의 고랭지에 샘물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계곡물이. 청계천의 물가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자연으로 내려오는 거고 우리는 청계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항상성의 반대다 이거죠. 이제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게 구석구석이 있는 겁니다. 구석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컵도 이런 걸로 드셔야만 된다는 게 바로 이게 항상성입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이런 컵으로 먹으면은 이게 암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일이 다 밝혀가지고 요런 건 어디서 파느냐? 남대문 시장 요것만 파는 데가 있어요. 요것만 비닐봉지하고 거기 가서 요거 보면 요건 옥수수로 요건 만들었다. 옥수수로 만들어가지고 섬유로 만들었다. 여기 아주 편하게 말씀을 하시죠. 연세가 62세 뇌졸중으로 네, 뇌졸중으로
제가 지금부터 27년 전에 57살 때 여러분들이 바로 퇴직하기 직전에 하도 일을 많이 해서 그 당시에는 제가 대한항공에 시설 상무로 있었어요. 그것도 시한부로 내내 한 게 아니고 거기에 급하다고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와서 막 들볶아 달라고 해가지고 대한항공에 가서 비행기장 만드는 데 가서 얼마나 밥을 샜는지 매일같이 이제 일해가지고 실어져가지고 완전히 여기가 지금도 여기가 맥힌 겁니다. 그래 이걸 브레인스텐 스트로크라고 그래. 브레인스텐 뇌졸중을 여기가 맥혔어요 지금도. 그래 어지러워요 지금도. 지금 요 시간에도. 그런데 이거 걸으면 좀 낮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 새벽 2시면 아침 5시면 걷습니다. 일평생을 무조건 뭐 일이 뭐 바쁘다 뭐다 뭐 어떻게 돈 버나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걷는 거예요. 그래도 다 할 거 해요 지가. 그래가지고 남이 직장에 예를 들면 9시에 출근하면 나는 7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회장님 집으로 가서 청소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왜?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다음에 내가 늙음하게 완전히 내 라이프 사이클을 내가 만들겠다. 그런 뜻으로 해가지고 이거 좀 있죠. 그래가지고 저는 칠판도 하는 오늘 어디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30살입니다. 60입니다. 여러분들 연세예요. 여기는 이제 데드라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라이프 사이클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부터 내 재미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뇌졸중이 57살에 내 걸렸어. 그래가지고 뇌졸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가족들 만나러 올 거 아닙니까? 그 가족한테도 알리지 않고 내가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버렸어요. 죽어버리려고. 못 고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고 완전히 반신불수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오토 캠핑으로 비행기장 내리자마자부터 바로 차를 렌트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저는. 저 인생 방법은 바로 그런 거예요. 뭐 물어보는 거 없어요. 지가. 왜 학교를 다녔겠어요. 기본만 있으면 됐지. 그리고 3일 만에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제가 땄어요. 미국 운전면허증을. 물론 여기서 국제면허증을 가져갔습니다만은 미국 가서 하려고. 이제 이래서 했는데 가족한테 알리고 모르고 가족과 같이 있으면 같이 가족까지 돈 다 망가뜨리면 못해. 내가 돈 벌어주고 먹고는 같이 죽으니까. 그래서 산에 가서 죽으려고 간 게 어떻게 가서 걸어다니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친구로 와서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네, 우연히. 이제 그 다음에. 식사는 또 말씀. 식사하는 방법. 똑같은 분만 자꾸 질문해. 식사 어떻게 하느냐고. 네, 저는 그래가지고 가족을 내밀었어요. 내빈 게 너 밉다 이게 아니고 제 가족은 전 세계에서 나를 제일 존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잔소리 아니고 편하니까 저들이. 네? 돈 달라는 얘기 안 하죠? 돈 내가 불어먹죠? 내가 할 일 많죠? 만나면 아버지 여간에서는 안 만나지만 어떻게 다 만나면 아버지 건강해요? 그랬다고 우리 집안은 큰일 나요. 건강해요 한마디 하면 나는 책임 다 했다 이거야. 예, 아버지 건강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너 요새 책을 뭘 읽어? 너라고도 안 해요. 우리 식구들은. 이름을 불러요 내가. 혜영아 요새 책 뭘 읽지? 그 책 내가 줄 수 없어? 아빠 내 책 요거 읽었는데 요거 안다라인 친 것만 봐. 우리 식구들은 이모 고모 만나면은 뭐 먹었어 이러면 거 큰일 나요. 책을 주는 거예요. 뭐 실내 얘기지만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가 아니고 내 생활을 얘기해 올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데도 식구끼리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여자 동생 5에 나 아들 하나에 내 누님이 국회의원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2번을 했는데 이 식구들이 다 다른 거야. DNA가 문화 충돌이 오는 거예요. 형제끼리도. 내 아들, 딸, 아들이 하나 있고 딸 2이 있는데도 다 달라. 난 다른 걸 헷갈려 놓는 거예요. 그대로. 같이 핏줄은 같다 이렇게 안 해요. 핏줄은 같은 게 아니고 핏줄이 아니라 바로 후천적으로 그리고 DNA대로 후천적으로 학습한 거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사는 거지 붙들어매지 않는다. 붙들어매면 일평생과 골치 아파 만날 제사상 차려놓고 싸우잖아요. 그런 게 제 경우는 없다 이거죠. 이제 그다음에 밥 어떻게 먹느냐 물어봤죠. 그래가지고 30년간을 제가 혼자 사는 겁니다. 지금 혼자. 내가 밥 해먹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여기 일찍 오르라고 5시에 걷는 거를 오늘 1시간만 걸었어요. 2시간 못 걸고. 그러면 보충원 이제 이따 가면 밤 12시 되면 여기 이렇게 이걸 달굴에도 저는 걸어요. 그날은. 하늘이 무너져도. 왜? 그걸 우리 식구들이 다 알아. 아버지는 비 오는 날 그 빗소리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요전에 비 올 때 우통을 벗고 지가 이거 다닌 거예요. 이렇게. 왜? 지가 내 방에는 얼음이 얼립니다. 겨울에. 영하로 내려가요. 내 방에. 전기장판을 깔고 자요. 그 대신. 그러면 왜 그러냐?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 밥 먹는 거 물었는데 또 영하 얘기를 하는 거. 그래가지고 왜 영하로 내려가는가 하면 밖에 온도가 오늘 아침에 7도인가 영하 5도죠. 맞죠? 5도인데 방 안에는 25도라고 살아요. 다들. 아마 여러분들 25도 하죠? 네, 25도에. 그러면 온도 차이가 얼마입니까? 25도에다 영하 5도를 넣으면 30도죠? 30도의 일교차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감기가 안 드는 게 우스운 거예요. 나는 밑에 집에 영하 온도니까 거의 어떤 때는 한 5도쯤 올라가요. 그러니까 밖에 온도나 내 방 온도 차이가 없어. 별로. 감기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어. 또 밖에 나가자고. 그리고 왜 이런 생활을 하느냐. 인간은 원래가 지금부터 많이 우리가 진화론을 얘기하지만은 금방 진화 안 되는 겁니다. 이 동물들은. 그런데 문화가 사람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성, 호흡, 오스트시스 이걸로 강제로 사람을 붙들어매서 이건 아름다운 거야. 저거는 백화점에 뭐 있어.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두 거품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런 거가 없는 게 인문학이고 이런 게 없는 게 또 그렇다고 내 얘기 듣고 또 영화에 가서 또 모두 또 싫어져서 난리하지 마시고 그런 습관을 들인다는 것이 가장의 책임이다 이거죠. 우리 한국 우리 남자들이 여기 대부분이다말은 가장들이 못돼 먹었다 이거죠. 가장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왔는데 미쳐가지고 이거 뭐 할 말이 많아가지고 큰일 났어요. 미쳐가지고 온 게 이게 뭔가 하면 제한테는 할머니 여대생 여자들이 많이 와요. 이게 그저께 온 겁니다. 근데 여기 내가 방금 이 전화를 보니까 또 메일이 왔어요. 그분이 하루에 10몇 개씩 오더라고요. 요새 할머니인데 내 책을 보고 뺏겨왔어. 내 중요한 대목을 내 책을 보고 그래가지고 맨 위에 있어요. 여기 가장이 나오죠. 네. 내 책에 가장이 변화한단 말이 있거든요. 내 책 안에. 근데 이걸 뺏겨왔어. 그래가지고 들고 왔어 내한테. 그래 선생님 그래 내가 왜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저 산박사님 산박사래 나보고 만난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종이에다 적어왔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가장이 변화해야 한다는 게 정말 내 남편이 걸러먹었어요. 이런 얘기를. 남편 걸러먹었다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가 서로 얘기해보자. 이제 이랬는데 지금 뭐 밤 얘기하다가 또 이랬다니까. 이것도 며칠 전에 어떤 할머니가 또 와서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놓고 간대. 그래가지고 여기 내 이름 써 있잖아요. 이렇게 글자 보세요. 얼마나 형편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간 다음에 편지를 읽으니까 돈이 1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깐돌이 할아버지한테 한참 늙었는데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바로 인문학을 하면은 바로 사람의 인문학이 뭡니까? 영어로 휴머니즘 아닙니까? 사람 자신이다 이겁니다. 사람 자신. 그래서 저는 사람을 함부로 사랑하다 하지 마라. 부부가 아니라 애인도 부자지간에도 사람을 함부로 사랑한다 하지 마라. 인들레를 사랑하라.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말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질문하는 게 많아야 할 텐데 이거 내 얘기니까 내 얘기라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왜 이런 사람이 됐는가 하면 이게 아버지 일기입니다. 내 아버지 일기장이에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다 읽어드리긴 못하는데 하루에 하나씩 줄을 쳐가지고 여기다가 연필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집에 또 많습니다만은 우리 아버지가 82살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거를 나는 촛불을 켜놓고 가끔 보고 나는 제사를 안 지냅니다. 아버지 엄마 안 하고 촛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그날은 아버지 엄마 그리고 어머니 배축구 토장구 이런 걸 내가 보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아 그게 제사지 무슨 뭐 거기다가 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반주자는 뭐라고 그래? 난 그런 거 안 해봐서. 출자 돌리는 거. 음복. 그래가지고 너 왜 작년에 왜 형제끼리 싸우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려서 그걸 많이 봤어요. 저는 제사 안 지내는 게 내가 이렇게 사는 거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천당에서 이걸 좋아할 거다. 또 모르죠. 연옥에 있는지 그거는. 여하튼 간에 좋아할 거다. 그래서 이거를 딴 때는 안 가져갔는데 이 회장님 원래 생각해서 이거를 누구한테 미고 온 겁니다. 이게 보여드리려고. 그 다음에 요건 톨스토이의 필적이에요. 직접 요게 톨스토이. 톨스토이가 일본의 미시다 철학이라든가 일본 사람하고도 편지를 냈고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리고 프랑스의 로만 로란 진영주의라고 있잖아요.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다. 미를 위한 진영주의. 요게 톨스토이의 톨스토이 써 있지 않습니까? 톨스토이의 필적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가끔 보는 이유가 아까도 이분이 82살에 1910년 11월 7일날 사망을 했고 집에서 집을 나오기를 10월 28일날 아침에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대부호도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느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시안에는 이 잡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아시안인데 아시아 기자협회에서 만든 언론사예요. 잡지도 나오고 네이버 이 PC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이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제 기사가 매달 이렇게 제 기사가 여기에 실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달 겁니다. 3월 거. 3월 께 이제 나왔는데 이게 시중에서 14,000원에 팔리고 군대에 납품되는 거고
행정부에 납품되고 그래서 이거 공무원들이 많이 보는 겁니다. 그 여기 요 이장무 여분 알죠? 서울대 총장은 지금 카이스트 이사장이고 그리고 이분이 카이스트 이사장이고 국가기술자문위원장이에요. 국무총리하고 동격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을 내가 지금 이 신문사에 제가 기자입니다. 기자고 칼럼니스트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인터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분과를 인터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인터뷰 하려고도 안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1대1로 이 사람과 나과 당신이 높아 나는 얕아 뭐 난 나이 먹었어 이게 아니고 당당하게 1대1로 앉아서 대답한 겁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가서 절절되고 그럴 거 없다 이거예요. 대답을 하는 기사가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 요거는 회장님한테 내가 드리면은 오늘 제일 열심히 하신 분이 누군가 해가지고 이거 드려야 할 텐데 열심히 한 걸 구분하기가 어려워.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저기 선생님이 직접 드리셔야 돼요. 제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첫 질문 했으니까 하나 무조건 드려야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자꾸 떠들어야 돼. 네, 그 두 분 놀아가 주세요. 어떤 걸 놀아가십니까? 자, 마지막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마지막 질문. 제가 예를 들면 가출했을 때요. 와이프가 너냐 가출이냐 이렇게 그런 뭐가 뭐냐고 그랬을 때는 이거 어떻게 바꿔야 무슨 말? 집사람이 뭐라고? 댁에서 가출을 가출을 하실 하셨을 때 와이프가 예를 들면 나냐 가출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렵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출을 하고 싶은 분이 있는 거예요. 지겨워가지고. 맞죠? 그래요. 그렇게 가출을 오늘 배워가지고 하시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남북에는 행복한 집안이에요. 근데 내 마누라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하고 눈을 하다가 삐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나 이혼이에요. 그 정도로 까다로워요, 제가. 그 정도로. 그렇다고 억압 안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길 갈 적에 내가 이렇게 하고 뭐 하고 만날 주물러 줬어, 내가. 이 낙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줬어요. 그런데 병이 걸리니까 그 사람이 고혈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죽는다고 그러더니만 내가 반신불수가 되니까는 속으로 아마 고소했던가 봐. 그죠? 그 사람이 고혈압이 230이 오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으니까는 어떻게 시록했느냐.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미국에 하고 뭐 전 세계를 다니다가 이틀을 살던 뭐 자꾸 가족들 근심 말아라. 우선 당분간 먹을 건 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안 만난 겁니다. 30년을. 근데 미국에서 한번 만났어요. 미국에 있더라고. 박사님 집 있죠? 이상고. 거기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것도 오래 안 만났어. 잠깐 만났어.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적과 내 처하고는 같이 오늘날 여기서 살으면은 내가 오늘 이렇게 글도 못 쓰고 왜 얻어먹고 내가 편해지니까 그리고 이런 사회운동도 못하고 내 행복을 다 뺏어갈 것 같아요. 그러한 DNA의 문화의 충돌이 있다는 걸 내가 결혼할 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57살 이전에는 내가 할 건 다 했고 아이들 다 이렇게 키우고 뭐 마지막에 그 얘기 나온 김에 하자면은 내가 손자가 4명인데 내 아들 하나 있고 딸의 아들 외손자는 하나는 공군 소령 조종사예요. 파이로트예요. 하나는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또 미국에 있는 또 손녀
여자아이는 의과 대학원에 1년에 장학금을 1억 2천을 받는 아이입니다. 전 미국에 20명 시험하는데 합격을 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자선에 대해서 아주 우연히 잘 되는데 지금 집을 도망가려고 그러는 그 선생님 얘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경우는 아프다는 게 이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뇌졸중 안 걸리셨다. 멀쩡한데 나간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가서 깐돌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근데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아프지 않아도 아픈 척하고 한번 해봐. 그 다음에 또 이거 있으십니까? 건강 비법은 뭐 건강보법은 저는 만날 그 지인도 제일이었는데 뭘 먹는 데는 건 아예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전혀 관계없고 나는 누룽지만 먹고 날파만 먹어요 거의. 오늘 아침도 누룽지 먹었어요. 날파. 그래도 되는 겁니다. 왜? 많이 먹어서 이게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야. 탄수화물 되려면은 걸어야 돼.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런닝마신에 건강센터에 가서 길었다 그거 기계 보고 하는 거는 건강 망치는 겁니다. 민들레 보고 길섭에 손님이 되고 까치 보고 바람을 마주치고 그리고 억새밭 나무 이파리 보고 왜 나무 이파리가 좋아요? 나무는 이파리는 지가 못 움직여요. 바람이 불어주니까 지가 강남 스타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무 이파리가. 남이 불어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왜 저럴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걷는 게 좋을 것 같고 집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모님이 골치 아프게 하면은 아부 얘기한 거니까 배낭 들고 백패킹 걸으세요. 아까 거기 영어로 램브린이라고 썼죠. 램브린. 어슬렁 걷는 겁니다. 램브린. 그리고 백패킹. 그런데 우리 산악회 따라가면 막 빨리 올라가고 빨리 내리고 경쟁들 한다고 그런데 따라다니지 마세요. 이제 인문학 집 나갈 사람 병이 걸려야 되겠다. 뇌졸중이 먼저 걸려야 돼. 그리고 이제 오늘 저기서 이제 캠코더로 이 사진 다 찍었고 저는 어디가 강의로 그러면 저게 다 캠코더로 돼가지고선 내 자료가 있고 필요한 분한테 보내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뭐 인원이 많지 않아서 뭐랍니다만 그래도 이게 오붓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말씀 올리자면 너무 두서없고 질서없는데 또 하긴 너무 또 조비려고 너무 학자답게 떠드는 것도 재미도 없어요. 이게 그냥 막 그냥 깐돌이 그냥 뭐 해서 더 좀 재미난 얘기도 많은데 팬티바람으로 막 돌아다녔다고 외국에서는 내가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이 회장님 얘기를 듣고 요런 모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 이 회장님의 회장이 됐든 딴 분이 됐든 간에 인문학 사람을 가족끼리 합해서 뒤에 있는 조카까지 합해가지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3.1운동이 괜히 됐어요. 한두 사람이 시작하다 보니까 된 거죠. 이렇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90세 전혀 깐돌이 박상선 선생님으로 딱 1시간만 동안 강의를 했는데 괜찮으세요? 네. 박상선 선생님이 집은 그 인천 계양구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나비 캠프는 홍천 강원입니다. 오대산 바로 뒤에요. 그래서 자주 가시 아까 명함 받으시고 보시고 개인적으로 또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인천 자택에 가셔도 되고 홍천에 계실 때는 홍천에 직접 됩니다. 그리고 그 홍천이 상당히 그 가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주 가볼 텐데 그리고 우리 저 오늘 박상선 선생님께서 무식을 살면서 저희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중에 60에서 80까지는 제2의 청춘이고 그 다음에 80에서 90대는 중년이고
90 이후의 삶은 가인의 경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세 단계를 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고민하고 박성살 선생님께서 주장하는 그 신바람 국민 행복 프로젝트 여러분 한국하는 사람들 많이 좀 홍보도 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가인의 경이신 우리 칼럼니스트 겸 인문 휴머니스트인 박사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그리고 핸드폰에다가 박상설이라고 한번 치면은 내 그림 막 떠올라옵니다. 아마 1000몇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쳐서요. 그 다음에 들어갔던 아무데나 들어갔던 작업은 여기다가 지금도 금방 치면은 내 글이 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얘기한 그 할머니 뭐 이게 어떻게 오는가 하면 이런 데서 안테나에 걸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시죠. 그리고 진짜 이따 밥 같이 드실 거죠? 거기서 얘기합니다. 네, 저기 1시에 지금 우리 장원복집에서 24분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시면 되거든요. 김 회장님도 다 같이 가시면 돼요. 하여튼 앞으로 사랑 문화를 좀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